맨 처음 그들은 담뱃새를 올렸다. 나는 흡연자가 아니므로 침묵했다. 다음에 그들은 주류새를 올렸다. 나는 음주자가 아니므로 침묵했다. 다음에 그들은 자동차세를 올렸다. 나는 운전자가 아니므로 침묵했다. 다음에 그들은 치킨세를 올렸다. 그때는 내 치킨을 위해 나서줄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삭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뭐요? 아니에요. 막 들어오지 마, 좀 제발 좀 봐서 들어와, 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8일 신년 특집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6 사직생 만국의 흡연자여 단결하라 편입니다. 너무 거창한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할 말 많아. 니코틴의 유령들이 떠들고 있다. 아, 저는 흡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이게 뭐 왜 공감이 그래? 안 가는데. 왜 그래? 금다전 사왔구만, 지금. 아, 저 지금 아까 방금 제가 초에 읽어드린 이 시에서 갑자기 막 찔리는 거예요. 치킨세를 올리게 되면 난 어떻게 폭동할 것인가. 나 진짜 폭주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그러게. 네, 지금 이 흡연자분들이 다들 보면요,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저기 앉아 계시는 전부 다죠? 여기 저를 둘러싸고 앉아 있는 네 분이 다 지금 흡연자이기 때문에 다들 눈이 한 약간씩 풀려 있어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지금 부르주아와 플로레타리아 지금 갈리고 있습니다. 진짜요? 계급이 나눠지고 있어. 밖에서 지금 아, 담배를 피우는데 강쌤이야. 강쌤이 지금 연달아서 두 대를 물려. 야, 우와. 줄담배를 상당히 위화감 느꼈어. 지갑에서 한 두어 장씩 꺼내서 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줄담배를 그래, 피우라고. 이 사람들 아, 말이야. 강쌤. 어려워? 대단했어. 우리는 한 대를 갖다가 이 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막 고민하면서 피는데 사교육의 세계로 오세요. 한 대 더 필까 그러면서 아, 최근에 책상에 담배를 놔뒀는데, 그 담배 한 대 빌리라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한 까치를 쓱 빼가는데, 부러진 거예요. 어머! 걸려가지고. 진심 열받았어. 으아! 잘못하면 살인 나는 경우도. 네. 야. 진짜 옆에서 봤는데 진짜 심각하게 화를 내시고. 아, 표정이 썩더라고. 아, 나 깜짝 진짜 놀랐어. 이제 이게 담배세를 올리니까 이제 국민 건강들이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우라병이 올라가지고 다른 병이 생길 것 같아요. 합병증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담배를 밖에서 피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담배를 거리 한가운데서 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약간 외진 곳에서 외진 곳에서. 피우고 있는데 좀 저쪽에서 할아버지들이 때려다가 요 사무실 근처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할아버지들이 막 지나가면서 되게 부러운 눈치를 아이고, 이해가 가. 사실 이게 문제예요. 그 노령연금이 뭐 10만 원, 20만 원씩 뭐 차등 지급인데 뭐 하여튼 지급이 되는데 담배값이 4,700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친구 디스플러스가 4,700원이야. 그럼 하루에 한 갑이라고 하더라도 47,000원? 거의 돈 10만 원이에요. 그 노령연금은 담배값을 훅 가는 거지. 여기 그 영감녀들 많이 계시잖아요. 옆에 그 서울복지회관 있어가지고. 네네. 노인복지센터인가? 복지회 담배를 피러 가면
그 예전에는 한 하루에 한 3분 정도는 꼭 이제 담배를 달라고 그래요. 그럼 그냥 뭐 영감님들이니까 뭐 그냥 드리고 그랬는데 아, 진짜? 없어 이젠. 그러니까 새해 난 다음에는 그렇지. 달래기도 미안한 거지. 젊은 사람들한테 차마 담배를 달라고 못 하는 거야, 아예. 너무 비싸니까. 네, 그냥 눈치 보는 거지, 그냥. 특히 이제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르신들의 가장 겪는 고통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병고, 이제 몸이 아프잖아요. 나이 드시면. 그다음에 또 고독. 그다음에 또 무위고, 할 일이 없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고통들이 있는데 뭐 이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게 친구들하고 동년배 어르신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담배 그죠? 피면서 시국 얘기도 하고 자기 자식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이렇게 뭐 정리하면서 뭐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는데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라고 하는 거에서 그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절망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는 거기다가 추가로다가 뭐 니코틴고, 타르고 이런 게 부가 그렇죠. 되겠네. 이 근처에 그 낮술할 수 있는 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영감님들이라고 좀 그렇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어디 식당 들어가가지고 뭐 그러니까 안주 크게 시켜놓고 이렇게도 좀 어렵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 건물 그 지하에 보면은 조만한 그 슈퍼 하나 있거든요. 매점 있어요. 네. 테이블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뭐 계란 후라이도 좀 해주고 이렇게 깐소주랑 이렇게 해갖고 이게 병술 잡수시고 가세요 낮에. 전라도에서는 가맥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가끔 담배 사러 가보면 어르신들이 이제 대낮에 네. 그 소주 게다가 그런 그런 거 거예요. 가지고. 그리고 안주 같지도 않은 사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나 그죠. 네, 새우깡에 먹는. 딱 그러고 드시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참 경제적으로 힘드신 건데 담배값 2배가 되면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지만 어르신들이 이제 느끼는 그쵸. 경제적 압박은 이게 그렇지. 큰 거죠.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좀 담배 좀 핀다 하면 몇 보루씩 사실 사놨을 거예요, 다들. 그죠? 지금 많이들 재워놨어요. 네. 아, 진짜? 저도 지금 몇 보루 사재기들 하더라고. 몇 보루 사놨다가 저도 지금 12갑이 남았어요. 이게 새로운 재테크의 신에게는 수단이 아직 되는 거죠. 12갑의 담배가 남아있습니다. 최고의 보루. 배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사직연? 담배가 그래서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노인연금 뭐 몇십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재기를 해놓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미 다 떨어져가지고 담배를 이미 그러니까 그 자기가 스스로다가 본인들이 그 금연을 한 게 아니라 억지로 다 강요당한 금연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표정들이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지금. 기억나실 썩어, 거예요. 썩어. 그 한 10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그 예전에 그 담배 한참 제가 담배 좀 필 때 그 이제 고등학교 재수생 뭐 이런 시절에 담배값이 한번 인상이 됐었어요. 그때 솔하고 백장가 청자는 200원으로 200원. 가격이 그대로였다고. 저가 담배를 놔뒀죠, 어르신들 그러니까 위해서. 돈이 담배값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 막 느끼는 사람들은 솔 피고 200원짜리 담배 피고 이랬단 말이지. 근데 지금은 그러한 어떤 탈출구나 어떤 통로가 이제 없는 거죠. 아,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저가의 담배 따위도 남겨놓지 않고 무조건 근데 금연하라 이거죠. 그게 이제 개수작인 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이 담배값의 인상을 얼마로 할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 가장 이제 매출이, 네. 그러니까 세수죠. 세수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담배 가격을 지금 올린 거예요. 아, 진짜로?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8,000원 이래버리면 진짜 금연하는 거지. 그럴 거 아니야. 그거 비싸잖아. 뭐 그 저항선까지 딱. 네, 근데 이제 5,000원? 그래도 사실 헷갈려요. 5,000원 내기는 그러잖아. 이게 종이 한 장이잖아. 5,000원도 힘들지. 4,000원도 힘든데, 지금. 네, 근데 이제 4,900 몇백 원이 되면은 크게 안 준다는 거야. 저항선이. 일단은 줄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이제 좀 그러니까 복구가 되는. 세수로는 이제 최고점인 거예요. 이 액수가. 세수만 보자면. 그게 좀, 생활 패턴을 보니까 나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내 디스플러스 피는데 2,100원짜리. 요즘은 4,100원이에요. 근데 옛날에 하루에 한 갑 정도 폈는데 요즘은 보니까 한 이틀에 한 갑, 3일에 한 갑 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담배값 지출은 똑같아. 그렇게 되지 아무래도 줄게 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막 물고 다니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만 한두 대씩 피니까. 담배를 저도 이제 집중해서 피게 되죠. 깃불 매니아인데 이게 이제 담배 그래 가격을 그래 금연이건 건강을 위해서 뭔 지랄이건 세금을 올리는 건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게 무대책으로 이 사람들이 정책을 하냐면은 아니 담배값을 하루에 갑자기 빵 올리면은 12월 31일 날 누가 담배를 팔겠어요. 그치. 그러잖아. 그렇죠. 12월 31일 날
그때 난 진짜 금단 현상이 왔어. 담배가 떨어져가지고 편의점 가서 담배 살려면 편의점 다 비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와, 난 한 보름 동안 맨솔만 핀 것 같아. 디스플러스 못 사가지고. 그리고 진짜 열이 많아요. 디스플러스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주요 담배들 많이 팔리는 게 있잖아요. 그거 안 판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죠. 이게 가게 주인도. 근데 이게 그러면서 가게 주인들, 담배 가게 주인들을 보는 시선 제 시선은 그런 거예요. 일반 국민들은 어쩐지 모르겠어. 도둑놈, 양아치, 셉셉이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보게 돼요. 왜냐면 담배는 들어왔는데 자기들이 안 파는 거지. 시세 차익을 노려서. 그러니까 이게 서로 되게 막 짜증나는 막 이런 듯한 파는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미안하고. 나도 한 보름 5만 잡담배를 다 폈어 내가. 나도 그래요. 가면 이제 있는 거 하는 거예요. 있는 거 사는 있는 거 거지. 사서 있는 거 중에 보고 뭐 있는 거 필까 이런 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되게 웃긴 게, 지금 옛날에 지금 40년 전에 없었던, 40년 전에도 도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저 어렸을 때 도시에는 없었고, 시골 가면 있었던 그 권련이라고 그러죠. 네, 권련. 말아피는 거? 말아피는 네,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다시 부활을 하고 시킨다고 정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건강 생각한다면서 그걸 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지금, 필터가 없거든요. 필터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거죠. 완전히 보통 일반 담배들보다 사실 니코틴 양이 한 10배? 그렇지. 이 정도 되겠죠. 아 죽으라는 건가? 죽으라는 거지. 요즘은 그 관련에 넣는 필터도 있어요. 그것도 판대. 제가 무슨 공짜 연구소 뭐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공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를 연구하는 분들인가 봐. 인터넷에 올려놨더라고요. 담배 관련 만드는 법? 예, 담배를 이제 직접 제조해서 피는 법. 예, 그래가지고 시골에 가서 이제 담배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데 가가지고, 야, 한 가마니만 파세요. 이러면. 한가만히. 한 가마니는 이제 판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린 거. 예, 그거를. 그게 원래 불법일걸요? 그거 불법이에요. 얻어오는 거지? 그치. 돈 주고 사면 안 돼.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야. 뭐라 꼭 얘기를 해야 된다던데? 그냥 까만 비닐봉지 가져가서 네. 좀만 주세요. 네, 이러면 좀만 한 주세요. 가마니 주는 거지. 담배 이러면서 한번 그냥 미안하니까 용돈이나 하세요. 뭐 이런 개념.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면 안 돼. 예. 그걸 이제 집을 가져오면 이것도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넣냐 하면은 그 문서 파쇄기. 문서 파쇄기에다가 밥을 넣으라는 거야. 그냥 파쇄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또 따로 판대요. 필터랑 맞아요. 담배 종이랑 그걸 구매를 해가지고 집에서 말아 피면은 한 시간 정도 노동력을 투입하면 한 달치 담배를 말 수가 있대요. 이제 그 제조 비용은 한 400원 정도 한 갑에. 근데 이제 그 담배가 괜찮다. 그냥 그 잎이 아니라 사실은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첨가 물질이 있다더라고요. 벤젠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다시다, 미원 이런 거 들어가듯이 여러 가지 향신료 같은 게 들어간다. 그 맛 때문에 담배가 냄새나는 그냥 피면 냄새가 좀 그렇게 맛이 안 좋다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이제 인간에 대해서만 다시다를 넣고 피면 되나? 담배가 올라가면 인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알고 있지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호랑이한테도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되지도 않는 소리를 또 정초부터. 그 파이프 담배 이런 거 안 파나요 이제? 그게 그러니까 있기는 있는 것 한국 가게가 같은데, 있어요. 예, 그렇죠.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있을 것 같아. 인사동 가면 곤방대 팔 거 아니에요? 곤방대. 민속촌에 팔잖아요. 민속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풍선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엉뚱한 데서 이제 돈 버는 담배를 이제 하니까 대체 아무래도 이런 거. 전자담배 난리 네. 났다고 하더라고요.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전자담배가 좋은지 나쁜지 잘 모르겠어. 네. 뭐 여러 설이 있어가지고 저도 전자담배로 옮겨 탈까. 비용이 사실은 그냥 비싸. 담배 피는 것보다 싸대요. 네, 그거보다 싼데. 예, 결과적으로 따지면은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거야. 그리고 한번 맛을 봤어요. 괜찮아. 괜찮아? 버틸만 하겠더라고. 네. 분한테 한번 좀. 거기 우리 또 방송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걸 하고 동종업계니까. 계셔갖고 싼 값에 그 전화를 할 때요 꼭 이래야 된대요. 혁명동지가가 있고요 패친가가 있대. 혁명동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최저가로 모신다고. 네, 패친입니다 이러면 안 된대요. 그럼 그거보다 약간 좀 가격이 올라간대요. 혁명동지가가 있어. 그래갖고 혁명동지입니다. 가격. 하면은 거기 이제 혁명동지가. 매니저분이 이렇게 매뉴얼이 있대요. 혁명동지가가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줄 딱 나오는 거야. 증명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라도 근데 어떤 또라이가 전화를 갖고 저 혁명동지가 이러겠어요. 노래라도 하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혁명동지가. 누구십니까? 나는 바보. 혁명동지.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예. 저가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 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좋니 안 좋니 좀 논란이 많아요. 이게 검증이 좀 안 된 거야. 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담배 어차피 안 좋으니까. 아니, 싸면 뭐, 네. 일단. 아니 그냥 근데 피자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자담배 문제 있다, 뭐 발암물질이 나온다. 지금 난리 났어요. 담배는 안 나오나? 더 황당한 얘기라는 건 뭐냐면요. 또 그것까지는 뭐 발암물질이 나오고 몸에 안 좋을 수 있다. 어차피 담배니까. 더 놀라운 얘기라는 건 150회를 섭입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아니 어떤 암이 미친놈이 담배를 150번을 연속으로 빨아요. 그 공기도 150번. 아니 못하지 않나? 풍선을 150번 빨아봐 죽어 심장마비로. 어지러워서 죽지. 아니 근데 그것까지도 그래. 내가 웃으면서 넘어갔어. 근데 그 뒤에 하는 말이 더 웃겨. 아 전자담배도 세금을 냅니다. 네, 전자담배도 세금이 있다는 거야. 세금이 어디 있어요, 낸다고. 그것도 담배기 때문에 세금을 물릴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세금 없는, 그렇게 따지면 네, 세금 네. 없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우리 그 인도 가면 그렇게 쭉 앉아가지고 물담배 파이프로 피잖아요. 우리 그거 하나 갖다 놓을까 사무실? 근데 물담배도 담배 같은 그런 거예요? 뭐 비슷하겠지 전자담배나 물담배나. 이게 이 그래요? 담배가 이 공식 명칭은 담배값을 인상한 게 아니라 담배세를 인상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죠. 담배 가격이 인상된 건 세금이 이게 2,000원 오른 거지. 나라가 망할 때쯤 되면 그 민중들의 삶이 대단히 피폐해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통 고리대금, 요즘 보는 뭐 사채 있죠? 뭐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의 사채의 고리대, 그 다음에 또 지주. 지금은 지주라기보다는 이제 자본가, 기업가들의 어떤 횡포. 지금 뭐 고용불안, 뭐 비정규직, 굴뚝에서 하루만 자도 100만 원씩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에다가 또 하나는 무명잡세. 그러니까 뭐 옛날에 무슨 뭐 군포내도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 그렇죠. 조선 후기에. 그 무명잡세 지금 그런 거 실제로 1972년에 유신이 선포되면서 우리 다카키 마사오께서 돌아가셨던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부망쟁 아닙니까? 부망쟁의 구호 중에 주요 구호가 하나가 그때 만들어진 부가가치세를 없애라였어요. 그때 이제 1975년인가 6년에 부가가치세가 만들어졌거든. 세수를 그러니까 경제가 파탄 나니까. 그치 그때 뭐 이제 그 뭡니까 석유 예, 그래서 유가 파동 오고 막 그랬으니까. 자영업자들하고 노동자들의 어떤 그때 무슨 대학생들이 데모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민들이 생활구호에 못 이겨가지고 데모를 한 거죠. 민주주의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보다는 진짜 서민들의 생활. 그래서 지금 담배세를 인상한 거는 정말 이거는 그때와 지금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되게 이게 웃긴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들이 처음엔 몰랐어요. 저는 그때 막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담배세 이거만큼 저질해야 된다. 이거 우리 어떤 뭐 생존권 문제잖아. 그렇지. 흡연자들. 생존권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외면을 했어요. 아까 그 시처럼. 저 혼자 외롭게 외쳤습니다. 방송에서 그냥 얘기했잖아. 이거 담배세만큼 저질해야 된다고. 근데 심지어 야당까지도 아무 생각 없이 이거 그냥 합의해주고. 근데 이제 감이 안 왔던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막상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근데 이제 연말에 한 15일 동안 경험을 했어요. 그 파탄 대란을. 그죠. 특히 그 12월 30일 날은 보통 이제 뭐 막 기분 좋게 나오잖아요. 네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담배를 살 수 없는 이 하루 동안 담배가 금지된 이 상태에서 그 종로통에서 그때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종로에서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폭동날 분위기였다고. 담배 못 사가지고. 담배를 못 사고 사람들이. 종로에 안 파는 거예요. 와. 담배를 살 수가 없는 거야. 저 같아도 그래요. 제가 무슨 편의점 점주다 그러면은. 아니, 2시간 지나면 2배가 되는데 가격이. 맞아. 그걸 왜 팔겠어? 제 아는 분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물류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창고를 하나 비워가지고 한 5억 원어치 쟁여놓으셨대. 그 정도 해야지. 와. 그럼 10억 된 거야. 10억 된 거지. 와, 하루 사이에. 그게 그런 바로 사람들이 돈 놓고 한둘이 돈 아닐 먹는 거라는 거잖아요. 거죠. 아유, 더한 사람들은 뭐 5억만 넣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 제정신 있는 사람이 아까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한 건데 정책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항이 있을 거고 당연하죠. 또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은 그럼 무슨 뭐 단계별 인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 하루 전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딱 올려버리면 누가 팝니까 담배를? 대책이 없어. 아니 지금 던일은 아직 안 올랐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웃긴 게 던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13일 날 올린다는데 올리면서 그 꽉을 포장지를 갖다가 교체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웃긴 게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죠. 올리면은 아니 그게 올리면 당연히 그 전 거하고 다 뭔가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싸게 들어온 담배는 싸게 팔고 비싸게 들어온 담배는 비싸게 팔고. 아니 그래야 되는데 이거는 똑같이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던일 같은 경우에는 이전 담배곽은 이전 가격대로 받고, 다 하고 예. 새로 바뀐 것부터 이제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아, 차라리 그게 맞는 거지. 건데. 당연히 맞는 거지. 네. 저- 너무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없이 정책을 사재기를 안 하잖아.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그치, 그치. 되면. 그러면서 할 무슨 필요가 사재기를 없는 단속한다고 사재기 단속하고 이거 벌금 던일의 물린다고. 음모입니다. 이 던일 담배가 그 영국 브리티시 타바코사지 않습니까? 뭐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브리티시, 예, 이 브리티시 담배가 타바코. 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그 돌아가신 죽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
대용하던 예. 담배. 아, 돈일. 나는 종북 담배구나. 그러면서 그 일반 담배하고 던일 담배가 그러면서 그 국민들의 어떤 분노를 폭발시키는. 근데 나는 이건 영국 내지는 북한의 사주를 받았다. 지금 던일만 안 올랐죠. 오른 예. 거예요? 다른 거 다 오르고? 제가 아까 두 개 핀 게 어쨌든- 제가 그거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일이 상당히 합리적인 거네. 어쨌든 그렇죠. 지금 각을 던일까지 바꾸고. 사람들이 지금 최후의 보루인데 던일이 던일까지 올라버리면은 진짜 폭동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던일이 저기 있네. 이제 슬슬 감이 온 거예요. 새해가 되시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저도 어떻게 운이 좋게 12월 말쯤에 한 28일이었나 9일이었나 제주도 뭐 강연을 갈 일이 있었어요. 아, 이거 면세점 또 들으셨구나. 이게 로또! 하늘이 나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구나. 그런데 면세점이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담배 보통 이제 사느라고? 담배 사는데 그 줄 안 서 있거든요. 줄이 서 있는데 애들까지 총동원 돼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은 못 살 텐데? 아니 애들까지 팔더라고. 살 수 있어요. 한 명당 한 명당 무조건 하나씩이야. 이렇게 돼 있는 거 한 포로씩. 한 거 두 걸 아니야 한 거인가? 그 대한민국 형법상 아이들이 담배 사는 거 피는 거를 막을 법적 제도와 장치가 없어요. 그래갖고 애들까지 동원해갖고 막 어른들이 좀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아, 나 주말에 제주도 가야 되는데 딸 데리고 가야 돼. 네 버르네? 네 버르. 아니, 한 사람당 한 보루. 세 버르 준비되겠네? 부러워. 그래갖고 이제 뭐 그걸로 대충 버티고 있는데. 우리 딸 말도 잘 못하는데 3살짜리 담배 주세요 이거 가르쳐야 되겠다. 말을 그거부터 배워야 돼. 아, 이거 잘하는 짓이야 이게. 애들한테 아이, 줄 서가지고 담배 사오라게 해야 되고 진짜 이게 뭔 아니 문제가 짓인가. 근데 이게 어저께 발표가 된 건데 조만간 소주도 올른대잖아. 소주도. 주류세도 올리고. 주류세도. 오른다는 예, 얘기니까. 작년 2014년 9월 달부터 이제 재경부하고 담당 그 담당자들이 담배값 주류세 인상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체계적으로. 근데 그렇게 어저께 말만 되다가 어저께 공식적으로다가 소주도 조만간 올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장관이 그랬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저께 얘기했어요. 아니 근데 요게 제가 이제 기억이 문영표? 납니다. 이게 이제 언제쯤으로 제가 거슬러 올라가냐면은 IMF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인데. 제가 이제 아주 그때만 해도 이제 좌경학생. 94년. 예, 이제 폭력학생 이런 걸로 이제 열심히 살아갈 때인데. 의심과 학생. 그러니까 뭐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일단 뭐 그쪽에서 뭐 새누리당, 민자당 뭐 이런 데서 되면은 무조건 데모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한국당. 무슨 시비를 걸어서건. 생긴 게 재수 없다는 둥, 뭐가 사투리 생겼다는 둥, 쓴다는 둥, 뭐 이런 거. 갱제가 뭐냐는 둥, 막 이러면서 이제 사회혼란 조성하고 있을 텐데. 이제 기억하건대 95년에서 96년 사이였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이제 뭘 불만을 좀 시비를 걸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담배세 주류세 뭐 이런 거 올렸어. 이게 간접세로 올리냐 이 싸가지 없이 국민들의 피와 땀을 짜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이제 데모질 선동을 하고 다녔을 때요. 근데 그때도 이제 몰랐지 학생이니까 그냥 왜 간접세로 올리냐 이런 원칙론 쪽에서 생각을 한 건데 그때 돈이 말랐던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 정부가. 그래서 IMF가 난 거지.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간접세로 올려가지고 세수 충당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됐잖아요. 근데 결국 IMF 터졌잖아. 그리고 또 근데 터져가지고 국민들 이제는 세금 말고 금 모아가지고 한 금 거죠. 뺏어서. 이거 진짜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담배세 이 저항이 있을 줄 알면서도 막 억지로 올리고 야당도 별 저항을 안 하잖아요. 돈이 없어 실제로. 지금 그러니까 진짜 야당도 아는 거야 지금. 거죠. 이게 돈이 없어가지고 세수가 더 안 들어오면은 나라가 망할 수 있겠구나. 진짜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아닌가? 그런 어떤 재무 구조가 좋은 상태면은 야당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인기 끌기 진짜 좋은 거잖아요. 일단 흡연차들한테 이게 지지율이 높아지잖아. 근데 지금 돈이 마른 거다. 아니, 제가 볼 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소주값 올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근데 되게 웃긴 게 어저께 소주가 올린다고 그 얘기하면서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담배들 끊어라. 담배들 좀 피지 말자. 그러면서 뭐냐면은 자기도 새해 들어가고 담배 좀 줄여보려고 공식석상에서는 안 피우고 있다. 이게 되게 웃긴 게 아니 공식석상에서 담배 피는 새끼가 미친 새끼지. 아니 그럼 공식석상에서 새해 들어가고 공식석상에서 안 피웠다 그러면은 그 전에는 공식석상에서 폈다는 얘기잖아 이게. 또라이잖아. 그 공식석상 자리가 보통 금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지. 지금 여기서 담배 피는 거랑 똑같은 여기 있으니까 거잖아. 방송하면서 담배 피면서 방송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담배 피는 공식석상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없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새해 들어서는 새해 지금 몇십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새해 들어서는 공식석상에서는 안 피고 있다. 그럼 공식석상 아닌 데서는 지금 엄청나게 마음대로 다 피는 놈이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들 담배 좀 줄여라. 이게 말이 되지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이게 조삼 어이가 없어가고 이 진짜.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 또 경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조삼모자라는 게 저기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아까 말한 공식석상에서 이제 담배를 못 피게 되잖아요. 점점 흡연할 거리에서도 이제 점도 못 피겠지. 제가 술집도 안 돼 이제. 강북 쪽에 살잖아요. 동일로라고 있어요. 그 유명한 도로입니다. 막히죠 많이. 그 의정부에서 이제 저기
어딥니까 강남 쪽으로 넘어가는 아주 큰 길이 있는데 그 길 전체를 금연구역을 했어. 오. 그뭐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비흡연권이 있지. 예, 뭐 이러면 자꾸 이제 흡연 못하는 공간이 늘어나잖아. 그 이제 커피숍에서도 이제는 담배 못 피게 한다. 금연석을 흡연석을 없앤다. 네. 아, 그래요? 흡연 공간에도 그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고 흡연석에도 테이블, 의자는 없어요. 테이블 위에 재떨이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되게 웃기는 게 내가 담배도 서서 펴라. 어제 커피숍을 가봤더니 흡연석은 없어졌어요. 응. 근데 이제 그 장소는 그대로 있는 거야. 흡연실. 그리고 의자만 옆으로 빼놨어. 아, 진짜? 의자만 없는 거야. 그냥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했구나. 법으로 이제 그렇게 그게 안 되니까. 시행령으로. 근데 그건 되는 거야. 흡연실은. 흡연석은 안 되는데. 일본에 그게 있대요. 일본에 그 우리나라 요즘 보면 무슨 방 무슨 뭐 키스방 무슨 방 되게 많잖아요. 근데 키스방이야. 언급을 해도 좋은데 이용하시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방이 많잖아요, 되게. 근데 키스가 일본에 있구나. 흡연방 있대, 흡연방. 진짜로다가. 아, 그러니까 돈 주고? 예, 일본에 그러니까 담배 일본도 마찬가지로 담배 필 데가 없어 규제가. 예. 우리 이거 사업합시다. 흡연방 만듭시다. 이거 될 것 같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간 건물마다 이렇게 흡연방이 있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쿠폰제로다 해갖고. 예. 대박. 예, 그런 끊어갖고 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더라고요. 우리 곧 올 것 같은데? 대한민국도? 법 제도를 갖다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곧 될 것 같아. 이제 점점 길거리에 필 수 있는 데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쵸, 길에서 괜찮겠다. 길에서 피거나 공중화장실처럼. 이런 거는 비흡연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담배 냄새가 안 피우는 사람들한테 되게 역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죠. 좀 이해를 해요.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사실은 하지만 이게 뭐 담배가 뭐 유해하냐 무해하냐 뭐 국민 경제 이롭냐 해롭냐 이런 걸 떠나서 담배 피는 사람은 그러니까 담배 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보호할 보호 조치를 해야지. 당연히 있죠. 그다음에 또 반면에 담배 피는 사람들 그럼 담배를 못 팔게 하든가 담배를 마약과 동일하게 해가지고 담배 피고 담배 제조 담배란 얘기만 해도 그냥 집어쳐 넣든가. 왜 이래? 차라리 그게 많은 거 분노하고 아닌가? 있어. 근데 이것도 연구를 잘 해보면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뭐냐면 식당에 담배 피우고 이러면 안 되죠. 술집에서는 그래도 담배 피워야 되잖아. 안 피면 안 돼요? 근데 술 먹으면서 이게 담배를 안 필 수가 없어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 이건 뭐 어떤 분의 아이디어인데 그냥 다 금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흡연 주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흡연 식당입니다. 내 그러면 생각이. 비흡연자는 안 가면 되잖아요, 여기를. 맞아. 그래갖고 이제 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보장을 해줘야지. 그러게. 그냥 무조건 다 안 돼. 맞아. 그러면은, 무슨 강남 같은 데 가잖아요. 뒷골목에. 식당이나 뭐 술집 많잖아. 이분들이 담배 피러 막 쏟아갖고 골목 전체가 굴뚝이에요. 그래요. 맞아요. 골목 그러니까 너무 싫더라, 진짜. 그게 더 짜증나. 그러니까 더 괴롭히는 거야. 길 가는데 막 너무 짜증나. 저 만약에 완전 양쪽에서 그러니까 다. 구역을 정해서 담배 펴도 되는데 안 되는 데를 나눠주는 게 맞는 거고 담배 피는 술집 담배가 금연인 공간 확인해주면 그러니까 되는 거고 담배 피는 카페, 뭐 찻집, 담배 안 피는 카페. 이거 헌법소원 해야 돼. 헌법소원. 창업할 때부터 선택할 수 있게. 그렇지. 흡연 비흡연. 그래서 그런 만약에 것도 방법이 흡연하는 이제 금연으로 지정된 가게라든가 업장에서 담배를 피면은 과도하게 이제 벌금을 무겁게 뭐 벌금이라든가 처벌을 하고 근데 담배 안 피는 공간에서 담배를 피는 술집에서 담배를 안 피면 과도하게 그냥 그냥 50년. 그건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 간접흡연이라는 효과가 대단히 좋기 때문에 거기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맛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억지로 피우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아예 앉혀놓고 죽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정하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야 되니까. 망했어. 이 방송을 갖다 지만이 형이 들으면은 지만이 형이 그 사업을 제일 먼저 시작하실지도 몰라. 그렇죠. 저는 근데 진짜로 그런 생각도 해봐. 아까 뭐 뽕방 5억을 뭐 이렇게 재고를 사재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량을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분들 5억 이런 거는 좀 피레미들이야. 그죠. 이제 오히려 보면 뭐 편의점에서 좀 재고를 쌓아놨다. 그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분들이. 용돈이지 뭐. 몇 천만 원 좀 쌓아놨겠지, 뭐 그 정도겠지, 많아봐야. 근데 분명히 정부에서는 물량을 늘렸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담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디스플러스를. 그쵸. 그렇지. 얘들은 도대체 어딜 갔는지. 보름을 못 폈다니까. 그 보름 정도 전 국민이 필 수 있는 디스플러스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디스플러스만 놓고 오면. 뭐 하루 한갑 계산해가지고 몇 명이 되는지 통계가 없으니까 그지? 모르겠네. 디스플러스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네. 몇 백만 원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럼 누군가 그걸 어디다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큰 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럴 가능성은 그죠? 없죠. 이걸 무슨 또 옛날에 차떼기 이런 거 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그거 폐하 공약이잖아요. 지하경제 활성화. 그쪽이 활성화된 그거의 거구나. 일환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뭐 이 과정에서 진짜로 제가 보면 크게 재미 본 사람 분명히 있어요. 아, 당연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5억, 10억 이게 놓- 아니라 이걸 뻔하지. 놓칠 사람이, 그죠. 법적인 이런 부분, 사재기 금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엄포를 놓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무마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큰 손이. 분명히. 국민 건강 어쩌고 핑계 대는 게 사실 좀 그게 더 기분이 나쁜데. 그러니까 아니 뭐 건강 생각해가지고 끊자 뭐 이런 생각들은 흡연자들은 다 한두 번씩은 해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씨발 지들이 뭐라고 나한테 강제로 끊으라고 그래. 난 그게 제일 기분이 나빠.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맞아요. 그건 내 선택인 건데. 아, 그리고 이제, 지금 하여튼 정부에서 약간 충격을 받았나 봐요. 생각보다 지금 담배가 안 팔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쌓아놓은 것도 있는데, 에라, 씨, 이번 기회에 끊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 끊는 게 내가 건강을 살아야지, 건강을 그런 게 행복해야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열받아서. 짜증나는 거야. 그 저부터도 이것들이, 그래요. 응. 그냥 웬만하면 그냥 뭐 4,000원 내면 좀 줄이지 뭐. 그리고 사게 쓰겠는데, 호구 잡힌 것 같은 거야, 느낌이. 담배 살 때마다 박근혜 생각나고. 그러니까 뻔히 이게 어디로 들어갈 돈인지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욕이 나와. 그러니까 담배 살 때마다 에이씨 XX 욕을 하면서 사. 그 다음에 담배를 좀 줄이니까 금단현상이 어떻게든 온단 말이야. 3시간, 4시간 정도 있으면. 담배를 딱 피우고 싶으면 아우 씨발. 근데 이 생각이 욕이 먼저 나와. 욕이 먼저 나와. 그래갖고 모든 담배집 앞에다가 와. 진짜 세상에. 보건복지부에서 금연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은 담배 파는 가게 있잖아요. 편의점마다 그 폐하 사진을 그 담배 부스 앞에다 딱 세워놔요. 일단 폐하를 모시고. 모시고 그럼 그거 딱 보는 거 씨 그래 끊어야지. 안 삽니다 절대 우리가. 어제는 한 11시간인가 담배를 못 폈어요. 실내에만 있어가지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담배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열이 받든지. 정말? 제 후배 한 분이 슬프다. 담배 끊어야지 정초에. 담배도 이제 이분은 재고도 또 준비를 못했어. 재력이 안 되는 관계로 담배를 끊어야지 하고 이제 한 며칠 끊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 애들한테 막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그죠. 막 신경질을 이거 아니지 그러고 바로 담배를 사가지고 와서 폈대요. 진짜 예민해지더라고, 사람이. 아니, 꿈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내가 진짜 어저께 진짜 거지 같은 꿈을 꿨는데, 어저께, 그 TV, 그 꿈속에서, 뭐 그런 그 TV 그 뉴스가 나오는데, 10만원짜리 그 돈이 생긴다는 거예요. 화폐가? 네, 화폐가 생겼는데, 꿈에서? 10만원짜리 화폐에 들어갈 인물이 박근혜라는 거예요. 그거 꿈 아니에요. 그래갖고, 어제 방송에 나왔어. 그래갖고 기자회견을 막 하는데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직접 들어가냐고 그러니까 그 박근혜 목소리가 직접 자기 출연하고 제가 심사임당보다는 교양이 한 2배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는 거야. 사개고 하시고. 자기가 이제 자기 입으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 입으로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뭐 경기하면서 깨신 거 아니에요? 뭐 그러면서. 진짜예요? 진짜 웃겨가지고. 그 역사 속에서도 최고 통치자가 담배를 피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담배가 들어온 게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들어왔다. 이런 설이 있고요. 그때도 담배가 들어왔다고. 예, 그렇습니다. 후로. 임진왜란 후로. 그 다음에 이 담배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 기원전 한 6,000년경에 담배가 재배가 됐었고요. 1492년 그 신대륙이 발견되면서 그때 이제 담배가 이제 재배가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우리나라 그 지복유설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에 보면 담배 효능 진정작용이 있다. 하지만 또 독이 있다. 이런 거죠. 역대 임금님 중에서는 정조 임금님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이 좋은 분들이 담배 많이 펴. 신하들이 담배 좀 피지 말라고. 금연을 권장하셨군요. 그때 흡연석이 없었구나. 근데 그때 담배값을 올리셨어야 되는데. 그렇다 그때. 그 지복유설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하도 담배를 피우다니까 광해군이 앞으로 내 앞에서 담배 피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른들 앞에서 담배 안 피는 문화가 그때부터 어른들한테 담배 안 피는 거죠.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정류장 다 아실 거예요. 가스담배. 예, 그때 100원에 3가치를 팔았어요. 근데 섬엔 그런 거 없었어요. 서울에 많이 제주도엔 그런 거 없었어요. 서울에는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보면은 그때 그 주 고객층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 어르신들? 어르신들 아니면은 학생들. 그렇지. 예, 또 고삐리들.
왜냐면 냄새 나니까. 네, 못 핀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예, 담배 가격이 500원 뭐 그랬어요. 네, 500원짜리 담배를 갖다가 세 가치에 100원에 판 거예요. 근데 지금 딱 담배가 10배 올랐잖아요, 10배가. 네네. 10배가 올랐는데, 지금 다시, 한동안 가스담배가 없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그렇고, 옛날 다 불법인 거예요, 그게. 근데 다시 가스담배가 부활했더라고요. 근데 네, 딱 그렇다고 10배로다가 하더라고요. 1,000원에 세 가치. 300원 그게 정도 엄밀히 따지면 걸로. 불법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불법이지, 불법. 법 규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불법? 아니, 불법이에요. 법으로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포장 상태를 이거, 해체하는 포장을 거니까. 뜯어서 이렇게 판매하면 판매하는 안 것 되죠. 자체가 네. 금지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것도 이제 단속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스담배도. 그러면 술 같은 것도 뜯어가지고 판매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잔술도 팔았었잖아요. 포장마차 잔술 팔았죠. 소주 반병, 소주 한 잔 이렇게 대포집에서 그렇게 나중에 이제 잔술도 판매 금지. 참 웃겨. 이거 아까도 내가 그 있잖아요. 관련 말아피는 거? 말아피는 거. 그게 정확하게 한 40-50년 역사를 거꾸로 돌린 거고, 지금 얘기한 것도 가스담배 같은 경우도 역사를 한 정확하게 20년 전이지. 30년 정도 전, 30년 정도 역사를 거꾸로 돌린 거예요. 왜 이렇게 막 쥐잡듯이 잡아? 참, 이게 진짜 이렇게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대통령께서 실제로 쥐를 못 잡으니까 담배라도 쥐 잡듯이 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좀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는 영화 국제시장 보시고 우리 여왕님께서 막 이렇게 국기에 대한 경례하는 거, 뭐 부부싸움 하다가도 국기에 대한 경례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좀 남겼어요. 이분이. 네. 제가 영화를 보진 못했어요. 또 그런 유형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렇죠. 보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애국가가 나오니까 부부싸움을 그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다는 거야.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안 봐도 영화를 네. 그 시대를 풍자하는 거예요. 희화한 거죠. 그지 얼마나 억압적인 권위적인 시대였던가를 풍자하는 웃긴 장면인데. 세상이다, 먼 눈엔 뭐만 보이는 거지? 근데 이 폐하께서는 이 장면을 훈훈한 어떤 애국심의 어떤 이런 너무 웃겨. 그죠? 근데 더 웃긴 게 이분이 인간이 아니구나 저는 이거 확 느꼈어요. 이건 조류에 가깝다. 내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홍대를 갔는데 고등학생들이 남녀 고등학생들이 막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핸드폰에서 멜론 딱 찾아가고 애국가 틀어가고 딱 틀어주니까 날 미친놈 쳐다보더니 미친놈이지 미친놈. 가버리더라고. 박인영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지? 폐하가 국제시장 언급한 다음에 그러더니 싸움은 멈췄어 다행히. 그 다음 날인가 저기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어요. 폐하가 저기 국제시장 안 봤다고. 그 영화도 안 보고 그런 얘기 하냐고 막 한참 논란이 있었지. 미친놈 미쳤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된 것 같아. 안 보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헛소리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안 봤다고 하자 우리가. 그게 더 문제 아닌가? 차라리 그게 더 낫지. 안 봐서 그랬다. 보고도 만약에 그렇게 이해를 한 거면은 완전 다 사람이 인간이 아니잖아. 근데 그게 보고 원래 그런 거지. 그 논란이 그래 차라리 안 봤다고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보기엔 비서진들이. 그 논란이 원래 일베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일베들이 먼저 그 원래 보면 지금도 그 국제시장 딱 치면은 연관 검색어에 일베가 나와요. 그 일간 베스트 일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리고 그 감독 이름 치면은 일베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베들이 그 감독 그 영화를 엄청 띄웠어요. 막 애국심의 발현이다. 그러니까 보수 매체들도 엄청 많이.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막 띄워지니까 그걸 갖다가 뭐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상관없고 그걸 갖다 이용해 먹은 거야, 얘네들이. 네.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난 봤어요, 그거. 조롱하려고 했던 영화를 것 같은데. 해석할 때,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그 반어 풍자, 해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빗대어서 얘기하고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런 거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곧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독자들과 그런 감상자들을 천진한, 순진한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해석을 못 하는 거지. 제가 이제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제 올해 10대가 됐어요, 드디어. 이제 10대. 다 성인이 컸어요? 돼서. 질풍노도의 시기군요. 성인 기념으로 어제 5시까지 둘이 술을 마셨습니다. 예, 이분은 뻗으시고, 저는 5시까지 마시고, 없고, 이제 어제 새벽에 집에 들어갔는데. 10살짜리.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같이 놀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5살 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세요. 근데 한 5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두 분의 정신세계는 대단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분이 만화 같이 보세요, 또. 나이 차이가 있음에도 거긴 뭐 불구하고. 봐요? 그건 상당한 이제 세대차가 나죠. 아니, 이제 무슨 만화를 보냐고. 우리 10대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분은 이제 뭡니까? 파워레인저 넘었나? 바로서 훨씬 넘어가지, 거기는. 그러면 뭘 봐야 되지? 그 극장용 만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일본에서 좀 많이 나오는. 스토리가 있는. 네. 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죠?
드래곤 길들이기 티라노킹? 시리즈가 있고 뭐 그런 거. 파워레인저는 그건 어렸을 때 끝난 거야. 그리고 이제 5살 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파워레인저 그렇지 막 입문 단계. 입문하실 때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두 분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비웃어요. 10대 그분이. 가소롭지. 이 유치한 놈 이걸 못 알아듣는다 막 이러는데 그게 딱 그 5살짜리 아이가 영화나 만화를 보면은 직자적으로 그렇죠. 그냥 받아들입니다. 무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싹.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우리 3살짜리 한국말도 못하는데 파워레인저 로고송을 따라 불러요.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딱 보니까 정신세계가 5살 수준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자, 은유, 뭐 이런 걸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거는 한 5세, 6세. 그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지니까. 그지. 아는 게 깔끔한 없으니까. 거지. 그렇지. 예? 그런 어떤 정신세계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근데 이분이 진짜 대단해요. 보지도 않은 청와대 유출 문건을 보고서 찌라시다라고 단정해버리고. 내가 봤을 때는 그 고려시대, 후삼국 시대에서 고려로 넘어올 때 궁예가 있었다라고 하면 2014년, 15년에는 박근혜가 있다. 궁예하고 박근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거 마치 마징가 제트하고 태권브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아니요, 근데 서열이 근데 박분행. 서열이 3위래요. 박근혜 대통령.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떤 이런 걸 뭐라 그래? 주술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친정정치죠. 재정일치의 그러니까 사회. 관심법으로 재판하고. 재정일치 오랜만에. 진짜 듣네. 이번에 종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재밌는 걸 본 게 인터넷에서 우리 일배영님이 그 사진을 이제 캡처해가지고 올려주셨던데 이정희, 신은미, 황선 이렇게 세 분을 이렇게 놓고 관상제기를 데려다 놓고 이게 무슨 상인가요? 이걸 방송을 하고 있어. 종북관상이다. 종북상이다 이거. 얼굴만 봐도 좀. 근데 아니 그건 관상제기 그분도 문제예요. 예? 제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세 여성이 너무 다르게 생겼. 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인상이 비슷하게 완전히- 생겼으면 또 그런직도 한데 그래, 너무 뭐 다르게 생겼는데. 뭐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종북상은 둥글둥글한 거구나. 뭐 이럴 수 있잖아. 뭐 세모나게 생긴 사람들이야 다 비슷하게. 근데 한 분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정희 대표는 좀 이렇게 좀 귀여운 상이라고 할까? 뭐 토끼 같은 느낌이고 그 신은미 씨는 좀 이렇게 길쭉하죠. 좀 긴. 계란형, 갸름하고. 이런 느낌이고 그 황선 그분은 좀 이렇게 장군감이죠. 장군감이고. 그죠? 남이 장군 이런 분위기고 백두산물을 뭐 말아 먹어버리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걸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관상이 비슷해요. 그리고 종북상이라는가? 조만간에 저 한번 종편을 한번 출연해 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종북상이세요? 또 저는 무슨 상인가? 종북상입니다. 너무 웃긴 게 또 그러고 김정은. 그래. 김정은 제일비서가 김정은은 무슨 상이에요? 그건 상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거기 또 무슨 궁합을 보는 사람이 나왔나 봐요. 그래. 같은 사람이야, 같은 박근혜. 같은 사람이었어? 같은 사람인데 박근혜가 김정은의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주가 무슨 소리야?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아니 근데 궁합을 그렇게 보기 싫어도 그런 저주를 퍼부어? 궁합을 그 남자끼리 궁합 보고 그러대요 그 양반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시진핑이랑 저기 시진핑하고 시진핑하고 김정은은 저기가 상극이야? 잘 안 맞는다. 잘 안 맞고 무슨 박근혜하고 남자끼리 궁합을 김정은은 봐. 잘 맞고. 아니 뭐 합의 맞거나 뭐 이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앙숙으로 지내다가 지금 통일 분위기가 쫙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 하자 뭐 이런 좀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난 대통령제를 이번에 아예 이번에 막 가는 거 막가요. 이번에 2015년이 뭐 굵직굵직한 대형 선거가 없잖아요. 전국 선거가 없는 선거고 이제 내년 2016년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차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한테 싹 몰아줘가지고 개헌을 해서 대통령을 없애요. 그다음에 단군 왕건 박근혜 이렇게 재정일제사회 신정정치 뭐 유신 이런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쭉 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한번 얼마나 말아먹을 때까지 말아먹나. 근데 진짜 걱정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예전에 담배값이랑 이런 부가가치세 올릴 때 돈이 마를 대로 마를 때였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IMF 터지고 나서 가장 또 피해를 봤던 게 노동자들이잖아요. 바로 이제 정규직들 다 잘려나가고 지금 딱 비정규직 뭐 법 하면서 말은 비정규직 대책이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비정규직 더 양산하고 정규직들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들 지금 내놓고 있는 뭐 거잖아요. 4년 차로 올린다는 얘기도 네네.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있으면 열정페이법이 생길 거예요. 열정페이퍼. 열정페이법. 일명 김무성법. 이렇게. 그래서 걱정이 돼요. 이제 뭐 이런 세금도 점점 오르고 노동자들 지금 몇 안 남은 정규직 그것도 전혀 그러니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정규직까지도. 제가 아까 그러니까 담배세하고 뭐 주류세 이런 간접세 인상 문제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금 노동계 현황이 그렇잖아요. 네네네. 구조조정님 다 들어갔고 이게 지금 IMF 전야의 상황하고 그러니까요. 완전히 똑같아요. 더군다나 이번에 더 심해진 게 뭐냐면 그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뭐 인상 좀 되긴 했지만 뭐 고용 불안, 비정규직으로 되게 힘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는 저고가 정책을 해서 쌀값을 확 낮췄단 말이야. 그래서 최저 생계가 빠듯하게 그렇지. 유지가 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지난주죠. 지난주에 왜 근데 되면 연인들이 모여다니기 때문에 숙박비, 호텔비가 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노동자들한테도 숙박비. 굴뚝에서 자도 100만 원을 올렸다는 거야. 월급은 별로 안 올랐는데 숙박비가 100만 원이야. 어떻게 버텨? 그 로얄층이잖아요, 나름. 네. 전망 좋고. 이게 공장뷰구나. 오션뷰나 리버뷰. 그런 거 펜트하우스라고 그러죠. 공장뷰, 팩토리뷰. 폐하가 그런 데서 한 번도 안 주무셔 본 거야. 탐나는구나. 그렇지. 롯데호텔 7시간 대실보다 비싸네, 그게. 그렇죠. 7시 대실 돼요, 호텔? 대실. 아, 되는구나. 잠깐만, 신라 호텔 로얄층이 얼마더라, 하룻밤에? 한 돈 1,000만 원 하지 않나? 어우, 진짜요? 제가 뭐 롯데호텔 뭐 스위트룸이 뭐 1,400인가 뭐 이렇게 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보다 조금 싸구나, 그래도. 제2롯데월드에 로얄층 좀 만들어주시면. 거기 좋을 것 이제 같은데. 싱크홀을 해가지고 파가지고 네, 지하층으로 모시면 되지. 그러니까 이 어쨌든. 판사 이 양반들이 이렇게 그런 데서 구들방 이런 데서 안 잡아서 그래요. 네, 등 따시고 하늘이 이불이고 그 정도면은 이제 한 100만 원 정도 하는구나. 스위트룸 기준으로 해서 한 20. 노동자 수준이 있으니까 지금 깎아준 거다. 전망 좋은 한 20층짜리 럭셔리 호텔의 어떤 로얄층 아니냐? 독층 전체층을 다 쓰잖아. 그렇지 한 층 다 쓰지 또. 아, 그렇구나. 물론 화장실이 아 없다는 근데 게. 최근에 전 뭐 인터넷에 보니까 이 참 청춘 세대들에 대한 착취지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옛날에 뭐 인턴제 이런 거부터 하지 말아라 IMF 때. 제가 이제 뭡니까 IMF 딱 왔을 때 이제 들어갔어요 감옥에. 예, 그러다가 이제 IMF 나름 행복. 예, 끝날 무렵에 가게에 기여하신 게 크네 형님. 안에서는 신났지. 이제 나라가 망하는구나 그러고. 그리고 이제 99년쯤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90년대 한 중반만 해도 취직이 잘 됐어요. 대학 한 90% 80%막 제가 다니던 학생 대학도 운동해도 그죠? 98% 이랬어. 끝물이었어 끝물. 그러니까 걱정 안 했는데 99년에 나오니까 애들이 막 그러는 거야. 인턴 뭐 이런 게 생겼대요. 또 신문방송학과니까 그 인턴제가 되게 빨리 생겼어. 그치. 언론사 쪽에서. 그리고 이제 한 50만 원 받고 간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후배들을 뭐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왜 이런 걸 하냐. 1, 2년 인턴을 하더라도 이건 결국 착취당하는 거 아니냐. 그럼 나중에 내가 고용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냐. 그렇지. 그래서 이거 지금부터 니들이 거부를 해야 이제 이런 제도가 정착을 못 한다. 근데 이제 경쟁이 심해지기 시작하니까 그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죠. 뭐라도 일단 들어가는 거지. 일단 들어가자 이렇게 됐어.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이 인턴제가 하나의 보편적인 고용 지금 틀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몇 년 지나니까. 근데 이게 더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지금 그로부터 한 15년 가까이 지난 거지. 뭐 무급 인턴 뭐 이런 얘기. 이제 그렇게 된 거야. 그 열정 페이가 그거 아니야. 열정 페이죠. 편의점 점주님께서 뭐 페이를 더 이상 뭐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래갖고 공고를 냈어. 당신 열정이 있다면 뭐. 예? 무슨 최고님 뭐 되지도 않는 얘기지. 그리고 막 사람들이 화가 나 있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페이스북 씨방새라고 하죠. 보니까. 예. 씨방새. 근데 그 요 문제 때문에 불똥 튀긴 사람이 있어요. 뭐 디자이너인데 그 유명 디자이너. 아 이상봉 네. 그 양반 아주 고용 조건이 10만 원. 놀라운 그런 어떤 그 연금술에 가까운 어떤 그죠? 고용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그게 꼭 거기만 그렇지는 않아요. 저기 화실 이런 데 있잖아. 만화가들. 그치. 화실 이런. 뭐 이른바 견습생이래갖고. 어쨌든 뭐. 배운다 이런 개념으로.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무슨 견습생 1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이제 견습 단계를 넘어서도 한 50만 원, 50만 원? 뭐 80만 원? 뭐 그렇죠. 이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뭐 사실 방송 쪽도 그렇잖아. 왜 예를 들면 아나운서 직업군 같은 경우는 뭐 학원이 좀 많아요. 거기서 이제 그렇지. 어쨌든 기술실무 다 떼가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아유 학원이 몇 백씩 해요. 직장 학원 다니고. 자체가. 학원 돈 수강료가. 수강료가 몇 백씩 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많이 비용을 들여가지고 공부를 해도 사실은 지금 거의 또 정규직 채용 많이 안 하잖아요. 거의 이게 이제 그 공중파 외에는 거의 그죠? 없다고 봐야죠. 네. 다 비정규직이고. 1000명 중에 한 5명 뽑는 거 같은 그게 무슨. 1000명 중에 5명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0명 넘게 해요. 한 번치 하면 그 중에 1명 아니면 2명 정도 뽑히는 거예요. 정규직이 되는 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사람들은 저기를 학원이라고 생각하고 다녀라. 뭐 이런 거네요, 개념이. 그렇죠. 이런 배운다고 생각해라. 예를 들면 뭐 유명 디자이너 샵에서 한 뭐 3년 근무했다. 이래야 뭐 이력서에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스펙이다 뭐 이런 거지. 오히려 니네들이 나한테 돈을 내고 배워. 그렇지. 그렇지. 너 그런 나한테 개념이지. 배우는 거다. 배우면 돈 내야지. 안 받고 내가 10만 원 주지 않느냐. 10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다. 이거 무서운 게 뭐냐면 이제 취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성공한 거잖아요. 사회가 이렇게 되니까 야 내가 감히 너를 취직을 시켜줬는데 무슨 네가 돈을 내? 그지? 너 백수할래? 취직할래? 그러니까 그렇게 그 해주는 것 대신 자체가 그렇죠. 그죠? 권력이 되는 거죠. 그거 네. 아니 뭐 슈퍼갑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다가
우리 그 예술계 쪽에서 제일 그 갑을 관계가 제일 심한 데가 무용계예요, 무용계. 무용 쪽. 무용계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서도 어디서 공연 경력을 쌓으려면은 공연 경력을 쌓으려면 좀 유명한 안무가들이 무용하는 그런데 들어가 갖고 자기가 오히려 작품비를 내고서 출연을 해요. 예체능 쪽 다 비슷하지 않나요? 아니 다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제일 심한 곳이 이제 무용 제일 쪽? 심한 곳이 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그나마 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곳이 좀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좀 연극 쪽이 좀 그래요. 그나마 왜냐면 같이 굶으니까 그게 형이 말씀하시니까 예. 생각이 나는데 지금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 텐데 제가 방송을 통해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은 있어요. 그 서울연극제가 지금 나가리 될 판에 그렇죠. 모였는데 그 아르코 소극장 대관 보니까 죄다 무용이야. 근데 여기 그 무용 쪽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명박 각하께서 취임하시고 쭉 커지셨더라고. 그러니까 이 판을 접수를 하신 거야. 거기 무용계는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말씀하신 게 이해가 돼. 그 MBC 사장님하고 맞아요. 그 되게 보수적이에요. 되게 옛날 누구야 문화부 장관 있잖아요. 유인촌 씨. 유인촌 씨가 어디야 국회에 나왔는데 사진 기자가 막 프레시 터트리니까 찍지 마 성질 뻗쳐서 뭐 이거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 그 유명한 또. 그 분위기. 무용계 다음에 그 보수적인 데가 국악계. 국악계가 그다음에 보수적인데. 그렇죠. 국악. 그다음에 이제 국악계는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좀 깨어 있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깨어 있어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무용계에는 젊은 사람들까지 아직까지 좀 덜 깨인 사람들이 좀 많죠. 그리고 가불관계가 또 심한 데가 영화계가 또 좀 심하죠. 영화. 아무래도 뭐 예술 분야가 좀 도제적인 이런 영화계 같은 경우에는 관심이 남아 있어서. 근데 이게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힘들잖아요. 뭐 잠도 못 자고 뭐 매일 가갖고 카메라 정말 무겁잖아요. 뭐 방송계에 계시니까 알겠지만은 뭐 사실 방송 카메라보다 더 무겁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더 힘들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이 1년에 버는 돈이 한 50만 원. 진짜 1년에. 그렇죠. 예. 그렇게 받아요. 스텝들. 그러니까 이게 영화 노동자 평균 임금 몇 년 전에 제가 통계를 보니까 450만 원인가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평균 연봉이. 평균 연봉이라는 게 그게 대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승자 독식 양극화 구조가 이거는 고착화의 수준을 넘어서서 이게 근데 이게 되게 심각한 사회 문제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영화든 아니면 학원이든 방송이든 일반 공장이든 회사든 간에 보통 일하는 사람들, 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번 돈으로 물건을 사는 거, 영화를 보고 공연을 관람하고 이렇게 소비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 수입으로 소비를 해야 경기가 살아나고 내수가 활성화돼서 기업이 또 다시 또 이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구조인데 선순환 구조가 안 되니까 계속 세금 올리고 일자리 더 줄이고 이게 짜내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전세집 이런 것 때문에 이사 다니면서 양극화를 좀 실감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래도 씀씀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은 하진 않아요. 내 소득이 너무 적어 이거 가지고 위축된다거나 주눅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긴 게 그거예요. 담배 때문에 길에 이렇게 쭉 걸어가다가 담배를 딱 꺼내서 딱 물고 가시는 분 딱 보면 너무 부러운 거야. 정말 진심으로. 야. 근데 진짜 그런 눈길이 느껴져요. 이게 없는 사람 소름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 그렇죠. 담배 그래서 때문에 이렇게 제가 IMF 때 경험 말씀드렸는데 그 인턴 당장 집 눈앞에 살자고 인턴제를 받아들인 결과가 지금 청년고용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담배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도미노가 시작된 거다. 이제 짜낼 때까지 다 짜낼 거다 아마. 뭐 올릴까요 이제? 이제 다음은 술값. 당장 술값을 올리면 문제는 담배는 이제 편의점에서 사고 피우면 되잖아. 근데 술값을 올리면 지금 3,000원이잖아요. 3,000-4,000원 하잖아. 소주 한 병이. 술집에서 먹으면은 한 병에 한 5,000-6,000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1차적으로 타격받는 거는 술을 잘 먹는 우리가 아니고 술집 아저씨들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술집에 안 가겠죠. 안 가. 그냥 회사에서 그냥 먹고 말지. 그지. 가게 가서 사다 먹든지 그렇게 하지. 나부터도 그렇게 하면 술집 가겠어? 예상 금액이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로 된다는데 소주 지금 한 1,200, 1,300원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300원 좀 하죠. 그 5,000원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올린다는 건가요? 그렇죠. 건강을 위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5,000원이면은 뭐 아니 그러면 당장 우리 건물 지하에서 이 영감님도 술 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깨놓고 얘기하면. 네. 그러니까 뭐 술집 가서 술 먹으면은 뭐 소주 한 병에 8,000원, 9,000원이면은 만약에 우리 여기 5명이서 술집 가고 술 먹으면은 몇십만 원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뭐 소주 와인화 정책 아니야? 한 병에 한 5만 원짜리 뭐 이런 거. 그렇죠. 고급지다. 그러니까 저 같은 또 유형이 대단히 불리한 이런 제도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안주 이제 적당히 아무거나 하나 시켜놓고 그 술값에서 엔겔 주스 비슷한 건데 그 술값에서 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아요. 아니 그지. 그러니까 술국 무한 리필 되는 집 가가지고 뭐 그런데. 한 장 먹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맛이 가는 거지 이제 그걸 뭐 5,000원씩 올려버리면은. 예. 무한 리필 되는 가게는 싹 없어지겠네 이제. 그래서 이게 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지금 끝이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제 예. 그것도 뭐 굳이 대안을 찾으면 말아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진짜 이게 그 술 올리고 담배 올리고 그러면 약 같은 것도 막 사람들 진짜 많아지고 막 그럴 텐데 그죠? 아니 벌써 지금 공공요금 다 올라요. 뭐 약 같은 거. 버스, 지하철 이런 거 다 올린다 그러고 그리고 아유, 또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뭐라 그러나 한 제품이 가격이 올라가면 그와 관련된 또 산업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가 인상이 견인이 되도록 돼 있는 거야. 그럼요. 그리고 이런 올린 김에 이제 벌써 담배가스도 올렸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 그럼 야 우리도 요 분위기 타가지고 우리도 올리자. 이게 덩달아 또 올리는 분위기가 생긴다고. 옛날에 그리고 지금 뭐- IMF 이제 FTA가 이제 체결돼가지고 지금 발효돼가지고 지금 뭐 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쌀값이라든가 곡물값. 야, 쌀값은 좀 올려야지 인간적으로. 아니 이게 쌀값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미국산 쌀값. 칼로스? 왜 우리 마트 생겼을 때 보잖아요. 마트 처음에 딱 무슨 대형마트 딱 생겼을 때 물건값 굉장히 낮아가지고 동네 상권들한테 다 작살났잖아요. 그치. 그리고 나서 마트 어떻게 됐어요? 가격 그대로 다시 올렸잖아요. 조금씩 올려, 조금씩. 그래가지고 지금 동네 지역 상권 안 올리고 전체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대박 난 거죠 지금. 아니 뭐 이거 진짜 지금 뭐 주민세도 올린다, 뭐 자동차세도 올린다, 담배값 올랐지, 술값도 올랐지, 뭐 뚱뚱한 사람은 비만세 올린다, 결혼하는 사람 싱글세. 결혼하는 사람들 싱글세 올린다. 좀 있으면 뭐 별게 다 어떻게 못생긴 사람들은 오징어세 뭐 이런 것도 생길 것 같고. 그거 뭐예요? 시체에다가 못생기니까. 세금 물리는 거 백골징포라 그러나? 그렇죠. 황구첨정, 백골징포, 인징, 족징 이런 게 별의별 그죠. 무명 잡세들이 이러는 거죠. 발냄새 나는 사람들은 또 세금 물리고. 발냄새네 세금, 발냄새. 머리 대머리 못생긴 사람 세금. 오징어세 이러고. 이 폐하이그 팟캐스트도 세금 물리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말 한마디에 있어요. 얼마씩? 머리 빠진 사람들은 뭐 쭈꾸미세 뭐 이런 거. 팟캐스트 종량제. 뭐 이런 아 거. 근데 진짜요. 그 담배는 뭐 다들 뭐 한 번씩 끊어보겠다 이런 생각들 하셨을 테니까 담배를 한번 끊어보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돈 없어갖고 술 못 먹는다 이러면 돌아버릴 것 그러니까. 같아.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너무 진짜. 재고 담배들이 떨어지는 시기 대략 저는 3월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정도 되죠. 범국민적으로 금단 현상이 오기 시작할 거다. 그럼 이제 아까 애한테도 짜증 낸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애한테 짜증 내지 마시고 금단 현상 오시면은 광화문으로 모이자고요, 우리. 마국의 흡연자들이요. 야. 금단 현상이 오면은 광화문으로 모이자. 눈 풀린 좀비들 그래서 좀비 때 우리 금단 좀비 때 담배는 그래서 주세를 올리는 거야. 술값을 올리면 왜 그 시민들이 거리로 분노한 좀비들이 시민으로 막 광화문으로 나가면 뭘 던져요? 꽃병을 던지지 않습니까? 꽃병의 주원료 주 용기가 바로 뭐예요? 소주병 아니 술병 아니에요. 주세를 올려서 술병을 폭동을 못 일어나게. 대단하다. 야, 진짜 머리 좋은 정권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유신 독재가 아니라 그 담배 독재라고 봐요. 담배 독재. 어떻게 그러면 뭐 이제 담배 그럼 아직 계속 피울 거예요? 안 끊어? 저는 저 제안을 드립니다. 예전에 애국적 금연 운동을 해야 된다. 애국적 금연. 이거는 금연은 건강이 아니라 그죠? 나 자신을 지키면서 곧 나라를 지키는 거다. 그 일제시대 때 보면 물산 장려 운동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국채보상 운동. 국채보상 운동하면서 막 그때 담배 끊고 막 금주하고 막 이랬어 우리 그렇죠. 선조들이. 그런 것처럼 이 썩어 빠진 정권에다가 우리가 돈 보태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마음으로 금연을 하자. 주말에 면세점 가면 인증샷 하나 찍어갖고 보낼게요. 줄이 얼마나 서 있나. 엄청날 것 같은데. 저도 주정차 금지 이런 것도 안 할 거예요. 벌금 과태료. 뭐 이런 거 최대한 착하게 살아, 우리. 착하게 겁내 착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화염병을 던지더라도 인도에서 던지는 거야. 보통 이렇게 시내로 나가면 아스팔트 위로 가면 이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위반이니까. 그럼 아니, 화염병 처벌법은 위반이 아니네? 화염병은 특별법이 있어요. 그 운반만 해도 처벌돼. 아웃이야. 불 안 붙여도. 네, 내가 그걸로 많이 가봤어. 없었던 거로 하죠. 뭐야.
어떻게 해도 세금은 내는 걸로. 네, 오늘 신년 특집으로 함께한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6 사직생 만국의 흡연자여 단결하라 편 함께 하셨습니다. 애연가 여러분들 금단 현상 때문에 요즘 많이 힘드신가요? 뭐 비흡연자인 저야 여기 계시는 우리 오라버니들 이참에 담배 좀 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하지만 무엇보다도 걱정인 것은요, 건강도 건강이지만 담배 그리고 또 술, 각종 간접세들이 계속해서 줄줄이 오를 예정이라 이 모든 것들이 대한민국 파산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지표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만약 정말 그런 것이라면 또 1997년처럼 빵 터지고 나서 뒤늦게 국민들 호주머니 탈탈 털어갈 생각하지 말고 위태위태한 경제 기반을 제대로 좀 다질 수 있도록 미리부터 노동자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고용을 좀 안정화시켜줄 필요가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 4대강, 자원외교 등 엄한 곳에 새는 혈세, 그것부터 틀어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국민 건강하시는데 정말 건강 생각하시면 국민들 혈압이나 좀 올리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죠? 1월 8일 헛웃음 치며 시작했지만 갈수록 생각해보니 진지해지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흡연자 오빠들, 그리고 애주가 오빠들, 또 이도저도 아니지만 저처럼 나라 걱정하는 애국 여러분. 엄한 애기들한테 신경질 부리지 마시고요. 모두가 이 어이없는 증세 천국에 이제는 정말 들고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만국의 흡연자여 단결하라. 감사합니다. 아니, 담배 끊어, 이 기회에. 아, 그래요? 아, 저 뭐예요? 저 왜요? 아니, 마지막에 단결하라 이렇게 단결할 것 같아요. 구호를 외쳐야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가 품어내는 연기 담배기 싫어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나는 싫어 그대의 담배 연기 흐뜩흐뜩 싫어 그녀의 담배 연기 흐뜩흐뜩 싫어 그녀의 담배 연기 그대가 품어내는 연기 멋있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왜 그런지 나는 싫어 그대의 담배 연기 건강에도 안 좋은 걸 왜 자꾸 피우시나 흐흐흐 싫어 그대의 담배 연기 흐흐흐 싫어 그대의 담배 연기 그래 담배를 끊었나요 자꾸만 입에 물고 피우지 마 건강에도 안 좋은 걸 왜 자꾸 피우시나 말해놓고 건강에도 안 좋은 걸 왜 자꾸 피우시나 흐흐흐 싫어 그녀의 담배 연기 흐흐흐 싫어
피우시나 건강에도 안 좋은 걸 왜 자꾸 피우시나